이성락 실장이 그러니까 안보실장이 그 이재명 정권 6개월에 맞아가지고 7일인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새해에는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에 좀 약간 진전을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이제 북한이랑 남북 관계가 지금 안 풀리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진전을 시키겠다고 의욕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도 빨리 이제 방중하고 싶다는 의사를 막 보이고 제가 알기로는 막 외교부도 독촉하고 막 이렇게 안보실 독촉하고 그런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봐서는 이거의 목적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경제 분야, 뭐 민생에서 실질적인 뭐 관계 개선을 해나가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지금 제일 중요한 일정이 국제 정세에서 트럼프가 4월달에 베이징에 간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국제 관계는 위기가 있으니까 미중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고 가니까 그에 맞춰가지고 이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그 김정은 위원장과 지난 10월 말에 그 에이펙 때 나가리 됐던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4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그에 앞서 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 북한은 이런 뭐 북미 정상회담 같은 걸 하는 이런 굉장히 큰 전략적인 움직임을 할 때는 미리 이제 중국이랑 상의를 합니다. 네. 2018년, 2019년 국면에서 그랬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이랑 만날 수가 있겠죠. 아마 그 전에 시간이 없으니까 굉장히 우리가 기동적으로 먼저 이제 시진핑 주석을 만나가지고 남북관계 개선에 좀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 이런 뭐 아무튼간에 의사를 밝히면서 도움을 구할 거로 이제 보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제 내피셜이 아니고 얼마 전에 그 박윤주 제1차관이 그 중국에 가가지고 이제 전략 대화를 했어요. 중국 카운터파트랑 그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 그 11월 1일에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이랑 그 정상회담 했잖아요. 그때 이제 이 대통령 모두 발언을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북중 간의 고위급 교류가 이제 활발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 이를 좀 잘해서 북한과 이제 우리가 관계를 개선하도록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 가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마음이 좀 급하고 그러니까 아마 기동적으로 움직인 거로 보입니다. 그게 아니면은 2달 만에 한중 관계가 무슨 2달 전에 만났는데 새 벽도부터 그렇게까지 갈 이유는 없거든요. 뭐 한일 관계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전략적인 의도가 있다고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안보 쪽 외에도 뭐 경제나 문화 쪽 특히 그 한한령? 네네. 중국은 인정하지 않지만 네네. 그 부분도 이번 기회에 뭐 조금이라도 풀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게 이제 풀릴지 안 풀릴지는 이거는 제가 이제 그거는 예측은 좀 안 되는데요. 그거는 뭐 이해날 뭐 그 이성락 실장이 그 거기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을 한다니까 그때 나올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막 명확하게 이제 풀릴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중국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한령이라는 거 이제 한국과 관계도 있지만 그게 중국 내부에 또 이제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중국 애들이 엄청나게 이제 한류 이제 그 아이돌 팬들이 많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이게 너무 과열이 돼가지고 이게 중국 내부에서 여러 가지 좀 사회 문제가 좀 있었나 봐요. 근데 그런 영향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 봐가지고 명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게 조금 약간 중국 내부 한중 관계가 아니라 적인 맥락도 있어서 뭐 그렇게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럼 지금 같은 상태가 계속 좀 네, 그치. 약간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서 뭐 제가 듣기로는 뭐 그때 뭐 아이돌 팬 같은 무슨 팬 투표 같은 걸 하잖아요. 그렇게 무슨 우유 같은 거를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거를 사면은 누구 팬한테 뭐 투표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었다나 봐요. 근데 그거를 막 해가지고 누구를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이돌 누구를 뭐 팬 투표를 하려고 그러면은 뭐 엄청나게 그 우유를 사재기를 해서 먹지도 않고 뭐 다 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국 공산당 핵심부가 얘는 이거 뭐냐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를 좀 보는 경향이 좀 있다고 그래서 고맥락이랑 좀 약간 다르고 근데 우리 사실 근데 그거보다는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경제 관계죠. 경제 관계 근본적으로 뭐 그거야 문화적으로도 중요는 하지만 근데 지금 보면은 뭐 한중 관계가 저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약간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좀 보는 편인데 그 핵심적인 이유가 경제 관계입니다. 경제 관계. 그 동안에는 중국이랑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간재를 만들어서 그 세계의 공장인 중국에다 수출을 하고 그렇게 수출을 한 그 물품을 미국에다 팔고 이런 어떤 그 공급망적인 어떤 그 선순환 구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하고 이렇게 뭐 위계적인 관계, 우리가 수직적인 문화 관계가 있었는데 중국 경제가 엄청나게 이제 발전을 하면서 이제 그런 게 다 깨지고 한중이 이제 국제시장에서 이제 경쟁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한중 간의 그 무역 수지 같은 거를 보면은 그 제일 높았을 때가 이제 이제 2018년에 2015년에 한중 FTA가 됐으니까 그때 우리가 한 550억 달러를 흑자를 했는데 이게 2023년보다 적자입니다. 2023년 적자고 2024년 적자고 올해도 아마 적자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관계가 그전에는 한국이 발전하면은 중국도 발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가 이제 위인이라는 그렇죠. 관계가 됐는데 갈등 관계가 되면서 이런 문제를 이제 어떻게 풀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그것보다 더 중요하겠죠.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지금 흑자도 보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더 이제 심화를 해서 이제 한중 FTA 2단계로 나가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가 이제 민생 부분에서 보자면은 제일 중요한 문제겠고 또 우리 기업이 중국한테 또 투자를 하려고 해도 첨단 분야는 다 공급망을 미국이 막아놨잖아요. 반도체 투자 못하게.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좀 이렇게 논의를 할까? 뭐 이런 것들이 더 사실 한한령보다는 더 중요하겠죠. 우리 이제 피부로 느껴지기에는 뭐 그렇겠지만 한한령이 더 중요하게 보이겠지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첫 방중이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4월에 트럼프가 북한 네네. 방문하고 정말 노벨상 받고 싶어서 최선을 네네, 다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사실 중국 입장에 그 전에 우리나라가 중국을 방문해서 이와 관련돼서 협조도 좀 구하고 한반도 평화의 좀 관계도 좀 만들려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했을 때 중국의 이익은 뭐죠? 그게 이익이 있어야 이거를 실제로 도와주고 다리를 놓고 과교를 네. 할 거 아닙니까? 중국과 뭐 북한 운명 공동체 막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그게 엄청나게 네. 이제 그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신데요. 네. 그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제 그 어쨌든 초청을 해서 부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뭐로 들 수 있냐면은 어쨌든 간에 중국 입장에서는 핵심적 이익과 가장 중요한 게 대만인데 지금 중일 관계가 이제 대만에 대한 어떤 그 존리비기 사태 발언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놓고서 굉장히 갈등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 한국을 자기네들 이렇게 중립적인 부분까지는 잡아놓겠다 이런 게 이제 중국이 가장 이제 관심이 있는 부분 같고 그래서 한중일 관계가 얼마나 재밌냐면은 그러니까 2022년 3년에 그 오염수 국면 때 그때 이제 일본이 오염수를 막 그 뿌렸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이제 우리는 윤석열 정권이어가지고 대충 넘어갔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사이토 켄이라고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미국 일본의 그 법무장관까지 하신 분입니다. 이제 이분이랑 어떤 자리에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때 한국 때문에 너무 고마웠다고 같이 이제 그 자기네들이 어떤 그런 거를 자기네들 처리수라고 그걸 뿌렸을 때 중국이 반발할 때 더 가까이 있는 한국이 중국이랑 같은 편에 들어가지고 자기네들을 같이 비난했으면 너무 어렵고 국제사회에서 힘들었을 텐데 한국이 좀 중립적인 입장을 보여줘가지고 그걸 좋은 이야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일본 입장에서는 그런 것처럼 지금 중일 관계가 굉장히 이제 그 민감하고 있잖아요. 대만 문제 때문에 이럴 때 이제 미국의 동아시아에서 제1동맹이 일본이고 제2동맹이 한국이잖아요. 한국한테 이제 자기네들의 어떤 전략적 이해와 어떤 핵심 이익에 대한 배려를 요구를 합니다. 할 겁니다 아마. 그리고 그게 뇌피셜이 아니고 시진핑 주석이 11월 1일에 그런 얘기를 하고 중국이 그때 만났고 난 다음에 한국에 대해서 뭐 4가지 이제 요구 사항을 하는데 이 사람들도 할 얘기가 있는 가장 큰 게 대만 문제인 거고 두 번째는 공급망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이제 한국이 어쨌든 간에 중요한 나라인데 어떤 공급망 부분에서 우리랑 계속 미국에 굴하지 말고 계속 이렇게 관계를 가져주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이제 한국 내에 있는 혐 중정소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해주고 여러 가지 중국도 얘기를 합니다. 가까운 나라니까 서로 풀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요구를 하겠죠.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스탠스를 잡느냐. 또 너무 중국 쪽에 편들어주면 또 뒤에 있는 일본이랑 또 미국이 싫은 소리를 할 거고. 또 이제 또 너무 또 이렇게 중립기업만 잡으면은 중국이 그래? 그럼 우리도 뭐 북한에 대해서 뭐 니네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제 안 들어줄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미묘한 어떤 균형 잡기가 굉장히 요번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예, 그래서 근데 그렇지만 중국이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또 북한이 지금 뭐 적대적 이국가라고 해서 이제 따로 살자고 하는데 얼마나 그 사람들이 헬프가 될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 그 정부가 중국한테만 이런 게 아니라 러시아한테도 아마 그거를 좀 도와달라고 시도를 했는데 21일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굉장히 냉담한 반응을 보였잖아요. 그때 이제 그 러시아 외교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됐고. 북한 핵 문제 지금의 안보 환경 속에서는 그거 비핵화라는 게 지금 의미가 없고 한국이 요구하는 그 중재 관련해서 우리 안 도와줄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북한의 한반도 문제를 풀려면 북한의 어떤 안보적인 우려를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해야 돼. 이렇게 세 가지를 했어요. 퍼스트, 세컨드, 서드 이렇게 가지고. 그러니까 러시아는 냉담하게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중국도 냉담하게 하면은 우리는 또 안 그래도 답이 없는데 더 답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몸이 달아서 이렇게 이번에 가신 거라고 이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